자, 부등식 두 번째, 1차 부등식의 풀이입니다. 자, 1차 부등식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부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그러니까 왼쪽으로 다 넘겼을 때 정리한 식이 1차 식이 0보다 크다, 작다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 즉, 한쪽을 0으로 만들었을 때 다른 한쪽이 1차의 다항식이 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1차 부등식이라고 하죠. 지금 이항이라고 하는 거는 항을 넘긴다 그런 얘기니까 등식에서도 이제 이런 말을 하지만 부등식에서도 이런 말을 해요. 부등식에서도 등식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한 변에 있는 항의 부호를 바꾸어 다른 변으로 이항할 수가 있다. 넘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7을 우변에서 좌변으로 넘기면서 마이너스 7 부호가 바뀝니다. 이것은 양변에 마이너스 7을 똑같이 해준 거, 7을 똑같이 빼준 그런 셈이죠. 자, 그래서 여기 예를 보면 이런 것들은 1차 부등식이다. 1차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얘는 뭐야? 얘는 1차 부등식이 아니다. 얘는 2차 부등식이 되고요. 얘는 그냥 부등식입니다. 참인 부등식이죠. 예. 자, 그럼 일단 확인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중 1차 부등식인 것은 O, 1차 부등식이 아닌 것은 X표해라. 딱 봐서는 잘 모르고요. 한쪽으로 다 넘겨봐야 됩니다. 이거 한쪽으로 다 넘겨보면 뭐야? 마이너스 6x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6x가 돼서 이건 12x.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6. 그것이 0보다 작다.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거는 1차 부등식 맞죠? 얘는 뭡니까? 2차 항이 있으니까 이건 1차 부등식이 아닙니다. 2차 부등식이죠. 얘도 마찬가지인 것 같지만 얘는 양변에서 7x제곱이 지워져요. 얘를 넘기면 없어져요. 그래서 11x-5가 0 이상이다라는 식으로 이거는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따라서 이건 1차 부등식이 맞습니다.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얘로 넘어가니까 2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이런 식이 되죠. 그래서 얘도 1차 부등식이 맞습니다. 되시겠죠? 자, 두 번째로 갑시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1차 부등식이 뭔지 알았으니까 그걸 어떻게 풀 것이냐. 1차 부등식은 이항과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푼다. 뭐냐? 미지수 x를 포함한 항은 좌변,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한다. 이항하여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항이라는 거는 양변에 이제 같은 수를 더하거나 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앞에서 부등식의 성질에 뭐가 있습니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등식에서는 사실 방향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지만 부등식에서는 그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따지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이항할 때는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근데 사실 1차 방정식 풀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 x를 포함한 건 좌변, x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 우변으로 넘긴다. 그 다음에 양변을 정리하여 이 형태로 만든 다음에 양변을 x의 계수 a로 나누어서 x만 남긴다 이거죠. 왼쪽에 x만 남긴다. 근데 이제 양변을 a로 나눌 때 a가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이 부등호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거만 좀 주의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사항 요거 빼고는 방정식 푸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자, 예를 하나 보자. 부등식 예를 풀어보자. 일단 x가 들어있는 거 왼쪽으로 다 넘기고 그렇지 않은 거 오른쪽으로 넘기자 그랬으니까 이거 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x가 되죠. 물론 뭐 x를 일로 넘겨도 되긴 됩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12를 절로 넘겨서 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뭐 한쪽으로 모으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얘가 바뀌면 이걸로 변하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4가 딱 됩니다. 자, 이 부등호랑 이 부등호끼리 서로 바뀌고 얘랑 얘끼리 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등호가 포함되는 애들은 포함된 애들끼리, 아닌 애들은 아닌 애들끼리 방향이 바뀌는 것이지 얘가 바뀐다고 해서 이걸로 바뀌거나 뭐 그러는 건 아니죠. 그거는 뭐 잘 아시죠? 그래서 요 부등식의 해가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은 부분 이렇게 범위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차 방정식을 푼 거예요. 범위를 구했으니까. 자, 확인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1차 부등식을 풀어라 그랬는데 뭐 4개가 나와 있는데 뭐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자, 4번 하나만 해볼게요. 왼쪽으로 이걸 다 x 있는 걸 보내면 x 마이너스 x에서 마이너스 3x 얘는 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18. 자, 이렇게 항을 넘길 때는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x 앞의 계수 마이너스 3으로 양변을 나누면서 이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음수로 나누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범위가 나오죠.
이것이 바로 x의 범위가 되고 요 1차 부등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다른 문제들도 다 해보시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1차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기입니다. 자, 수직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가 숫자들을 그 위치를 표현하는데 쓰는 그런 방법이죠. 자, x가 a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직선에 a라는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오른쪽에 있는 값들을 얘기하는 거죠. x equal a다 그러면 딱 요 값만 얘기하는 거지만 x가 a보다 크다 그러면 a보다 오른쪽에 있는 값 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작은 값이라는 거 알죠? 그래서 a보다 오른쪽에 있는 값들은 다 a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x가 a보다 크다. 범위는 이쪽이다. 이거 다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x가 a보다 작다 그러면 왼쪽. 그 다음에 등호가 포함되면은 자, 여기가 지금 하얗게 칠해진데 요거는 까맣게 경계가 되는 a 값을 칠하느냐 이렇게 뻥 뚫어두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 등호가 있는 것은. 그래서 수직선에서 이 까만 점에 대응하는 수는 부등식의 해에 포함되고 하얀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수는 부등식의 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a라는 값 자체는 이 부등식에 들어가지 않는 거고요. 여기서는 a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거 앞으로 여러분이 이 경계가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민감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부등식에서는 이 등호 포함 여부를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자, 확인 3번 봅시다. 다음 1차 부등식 풀고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라. 뭐 위에 문제랑 비슷하네요. 이것도 마지막 거 하나만 해볼게.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거를 갖다 일로 왼쪽으로 다 넘기는 게 아니라 얘를 뭐 오른쪽으로 넘겨봅시다. 그래도 돼요. 그리고 숫자를 왼쪽으로 넘기는 거죠.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20, 얘는 5x. 이렇게 하면 다 양수가 되니까 뭐 부등호 방향 바뀌고 자시고 할 거 신경 안 써도 되잖아. 뭐 좋은 점도 있죠. 그래서 양비를 5로 나누니까 4. 그래서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직선 위에 표현한다 그러면은 4라고 하는 값보다 왼쪽을 얘기하는 거 작은 거니까 왼쪽. 이렇게 얘보다 왼쪽입니다. 이렇게. 왼쪽에 있는 값 다 된다. 근데 4까지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걸 칠해야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나머지 문제들도 꼭 다 해보시고 나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복잡한 1차 부등식의 풀이인데요. 이 복잡하다는 건 이제 식이 간단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경우냐? 괄호가 있는 1차 부등식. 괄호가 있을 때는 자,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괄호를 풀고 동료끼리 정리하여 푼다. 분배 법칙이라는 게 뭡니까? 곱과 합으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합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곱으로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나중에 더해주는 그런 것이죠. 뒤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뭐 분배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자, 원래 이 안에 괄호가 제일 먼저니까 이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더한 다음에 a를 곱해야 되는데 분배 법칙에 따르면 ab 곱하고 ac 곱한 다음에 그걸 최종적으로 나중에 더해도 그 결과가 같다라는 게 이제 분배 법칙입니다. 자, 이런 걸 이용해서 괄호를 풀어주고 한쪽으로 다 몰아서 이제 해를 구하는 그런 그 경우가 우리가 많죠. 그 다음에 계수가 분수인 1차 부등식 어떻게 하냐? 분수는 우리가 계산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등식, 즉 방정식에서도 그랬지만 계수가 만약에 즉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수가 분수가 되면은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서 이 계수들을 정수로 바꾼 다음에 부등식을 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수를 곱하느냐? 이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면 제일 좋다. 뭐 양변에 지금 12를 곱한다는데 4, 3 그리고 12하고 다 그 최소 공배수가 12죠. 물론 뭐 24를 곱해도 되고 48을 곱해도 됩니다만은 그럼 괜히 숫자만 커지니까 최소 공배수인 12를 곱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양변에 12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3x가 되고요. 요거는 12 곱했으니까 3하고 나눠서 마이너스 4 된 거고 여기는 그냥 x만 남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방법대로 풀면 되는 겁니다. x 이쪽으로 몰고 상수 저쪽으로 몰고 해가지고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계수가 소수인 1차 부등식. 분수나 마찬가지입니다. 소수도 계수를 정수로 만드는 게 좋다. 근데 이제 소수일 때는 양변에 뭘 곱하냐면 10의 거듭 제곱을 곱하게 되죠. 소수점을 옮겨야 되니까. 그래서 계수를 정수로 고치고 푼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에는 양변에 10만 곱하면 되겠죠. 굳이 100이나 뭐 이런 거 곱할 필요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수가 이렇게 정수로 바뀌면 계산이 편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대로 그대로 뭐 계산을 해도 틀리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0.3x를 1로 넘기고 1을 1로 넘기고 뭐 그렇게 계산을 해도 되긴 되는데
소수점이 있으면 계산이 불편하니까 일단 정수로 개수를 바꾼 다음에 계산을 하자. 그런 얘기죠. 자, 만약에 개수에 분수와 소수가 섞여 있는 경우, 2번, 3번이 섞여 있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일단 소수를 분수로 바꾼 후에 그다음에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정수로 고쳐서 풀면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굳이 뭐 10, 100 이런 것만 곱할 게 아니라 굳이 예를 들어서 뭐 0.5 같은 게 있다 그러면 10분의 5가 아니라 그냥 2분의 1로 바꿔도 좋잖아요.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자, 주의할 것은 부등식의 양변의 수를 곱할 때는 모든 항에 똑같이 곱해야 한다. 왼쪽에만 곱하거나 오른쪽에만 곱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야? 잊지 말아야 될 건 곱할 땐 음수를 곱하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요거를 꼭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등식하고 그게 다른 점이니까요. 자, 확인 문제 보자. 자, 4개 문제가 있는데요. 뭐 1번이나 2번 같은 거는 이게 분배 법칙을 위해서 이제 괄호를 다 풀어준 다음에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하면 되고,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2, 6, 3, 2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모에 있으니까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6을 같이 곱해서 계수를 일단 정수로 만든 다음에 계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뭐야? 0.1, 0.4, 2.7 이런 것들이 이제 계수로 있으니까 여기는 양변에 똑같이 10을 곱해서 계수를 다 정수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부등식을 풀면 되겠다. 어차피 이 경우에 지금 6이나 10이나 다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가 않겠네요. 자, 요 네 문제 여러분 다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 유형 문제는 6개가 있는데 1번부터 4번까지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자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5번, 6번 두 개만 다뤄보겠습니다. 자, 일시정지 버튼 누르고 문제 푼 다음에 계속 진행하세요. 자, 유형 5번에 1차 부등식에 해가 주어진 경우 1차 부등식 이거의 해가 이럴 때 상수 A 값을 구해라. 자, 우리가 이 1차 부등식을 푼다 그러면 어떻게 풀겠습니까? 일단 x에 있는 부분 남기고요. 이걸 절로 넘겨. 그럼 마이너스 2가 넘어가서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양변에 똑같이 2를 더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6이 되고, 양변을 이제 a로 나누겠죠. 근데 a로 나누는데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다르잖아요. 그래서 a분의 6보다 작다 혹은 크다 이렇게 될 텐데, a가 양수면은 이거 그대로고 음수면 바뀌죠. 근데 x가 크다, 작은 게 아니고 큰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그러면 a가 음수란 얘기죠. a가 음수. a가 음수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a로 나눠서 지금 뭐야? 이쪽이 마이너스 3이 됐다는 얘기죠, 해가. 해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요놈이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 뭐야? a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죠. 역시 음수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알고 부등식을 거꾸로 구할 수도 있다 겁니다. 자, 옆에 유지해 보시고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6번. 해에 대한 조건이 주어질 때 1차 부등식 이거의 해 중에서 가장 큰 수가 2일 때 상수 A 값을 구해라. 일단 이 1차 부등식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자. 그럼 x가 이거 하나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이건 여기다 남겨두고 3을 절로 넘깁니다. 3을 이항시키면 2분의 a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분수가 있으니까 양변에 2를 먼저 곱하고 해도 되고요. 뭐 이렇게 넘긴 다음에 곱해도 뭐 큰 차이 없습니다. 양변에 2를 곱할까? 그럼 양변에 2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x가 되고, 자, 양수 곱했으니까 변하지 않죠. 이건 a 마이너스 1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뭐가 돼요? 이쪽은 a 플러스 5죠. 자, 그러면 x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로 양변을 나누니까 마이너스 4분의 a 플러스 5 보다 작거나 같다. 부등호 방향이 지금 바뀐 겁니다. 그죠? 그러면 보세요. 이게 지금 x가 말이야 어떤 수보다 왼쪽에 있는 작거나 같은 그런 범위가 된다는 건데, 얘를 우리가 별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 그럼 수직선 위에 어떤 별이 차지하는 위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와 그거 포함해서 왼쪽에 있는 숫자들, 이게 이제 해로 나온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값들은 다 지금 이 부등식의 해입니다. 자, 그 해 중에서 가장 큰 수가 2다. 이 중에서 제일 큰 거 누구예요? 별이죠. 그래서 별이 2란 얘기입니다. 이건 별 얘기 아니고. 그래서 a 플러스 5 나누기 마이너스 4, 얘가 지금 2가 된다. 이렇게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4를 양변에 곱해서 a 플러스 5는 마이너스 8이니까 a는 어떻게 돼요?
넘어가서 마이너스 13이 된다. 여기서부터 뭐 방정식 푸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값을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된다. 자, 별거 아닙니다. 유제 꼭 해보시고 나서 다음 단어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좀 짧죠?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등식은 활용이 중요해요. 활용을 꼼꼼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